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0월 23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 시황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이어진 미국 시장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일단 묵직하구나, 라는 쪽으로 변화가 나온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자꾸 얘기 나오는, 그냥, 편하게 미중 간의 무역 쪽에서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계속 가게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과연 그럴까요? 지금 약간, 패권을 다투고 있는 두 국가 쪽에서 그냥 쉽게 어쨌든 손잡고 아니면 또 시진핑 주석과의 사이가 좋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처럼 만나면 와 이렇게 막 허그하고 요 브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하다 보니까 일단 협상 전에 약간 좀 서로 과격한 얘기들, 그러니까 중국은 마지막 카드라고 하는 히스토리 관련된 쪽들 꺼냈고 미국은 이제 대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보니까 대두가 대두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 콩인데요. 이걸 이제 중국에 수출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미국의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이 그러니까 이런저런 쪽으로 압박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이 좀 불편하고 짜증납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면 또 중국이 불편할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서로 약점 잡아서 그냥 돌려가기 아니면 직접 가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걸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늘은 소프트웨어 가지고 이거 중국에 들어가는 것 좀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은 아무래도 중국이 좀 취약한 게 그나마 하드웨어 쪽에서는 완성 가성비 높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떨어진 게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약간 감정도 상하고 이것 봐라 그러면서 어허라 그러면 야 우리 준비한 카드 가져와 그러면서 저희 카드 게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 좀 글로벌 시장에선 좀 뭐 하는 거야? 좀 둘이 좀 불안한데 이런 느낌이 좀 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가장 위험 자산인 쪽이지만 유동성도 물론 그렇지만 분위기에 가장 많이 타는 쪽이죠. 이쪽들이 바로 꺾이기 시작하면서 좀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또 금도 그래요. 금도 어제 조금 좀 언급을 좀 드렸었죠. 좀 고점에서 불안하다라는 쪽들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반응하면서 고점에서 밀리고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밀리다 보니까 그럼 반대로 위험자산으로 가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쪽에서 이런 쪽들에서 약간 좀 그동안 everything rally가 아니죠. rally 하던 것들이 가다가 좀 꺾이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들도 좀 불편하다라는 쪽으로 좀 나오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단 미국 증시도 전고점 한 23,000대 앞두고 열심히 으쌰 가다가 아이고 힘들어요 우르르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게 오늘의 현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장기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지난 고점 때 23,000대 여기가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여기 딱 보게 되면 이제 그림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림 가지고 잘 그리면서 자 여기 저점대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한번 그 파란 선색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날 올라왔고 또 막 안 돼 거기는 잡아야 돼 그리고 뭐 예전에 그거 아십니까 클리프 해머 우리 로키 형님께서 나오셨던 그 실베스타 스탈론 거기서 막 절벽에서 막 자꾸 대롱대롱 했었을 때처럼 안 돼 여기는 힘내야 돼 라고 하면 요런 자리 쪽에서는 바로바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가 한번 조금 자꾸 이탈 시도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피곤하구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오늘 거기까지 쭉 들어가다 보니까 깜짝이야 여기는 아니야 그리고 바로 빠르락 올라오는 모습들도 보면은 일단 추세에 대한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또 몇 번 이런 식으로 약간 타진하는데 이번엔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무거워지게 되면 또 이제 흔들릴 여지는 있다는 쪽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그 지지권대 그래서 약간 삼각수렴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 밑에 지지권들을 이탈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또 미국 시장의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좀 확인하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반기 들면서 9월달은 전통적으로 뭐 수급도 안 좋은 상황들 그래서 9월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통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9월은 안 좋았고 10월은 그때부터 이게 쭉 올라가서 11월 12월 그래서 약간 연말 랠리 그 산타 랠리를 보여줬다는 게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통계가 안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9월은 좀 강했고 그래서 9월 약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세게 빡 때리고 아니 이게 뭐야 그러면서 움직였던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9월달부터 시작해서 연말 랠리까지 쭉 가는 거 아니야 싶었더니 시장은 미스터 마켓은
또 그럴 것인가? 그러면서 10월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10월 말에 또 중요한 행사도 있고 FOMC도 있고 FOMC는 뭐 솔직히 크게 뭐 흐름은 그냥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것 같지만 그걸 앞두고 여러 가지 그 지지권을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참 다채롭다. 한쪽에서 다채롭다? 약간 좀 시장의 걱정도 만만치 않다. 한쪽에서 앞으로 이 자리를 잘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오늘 저가 나왔던 때 보니까 22,500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밑으로는 나스닥 중심으로 22,500 이 정도가 잘 지지를 할 것인지 요게 핵심으로 보면서 변화를 좀 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뭐 좀 주춤했다가 먼저 고가 나오고 좀 주춤하고 있고요. S&P 500도 비슷한 변화. S&P 500이 그나마 조금 더 낮긴 한데 저점은 그래도 잘 지킨다. 이런 모습들이 유사하게 나오고 있는데 조 라인들 흔들리게 되면 시장의 그동안 마지막 좀 자꾸 또 정신줄이죠. 정신줄 놓으면 안 돼! 라고 했던 이 부분이 놓지마 정신줄. 여기서 탁 전되게 되면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잘 지지하고 올라가게 되면 아유 이상 없네 라고 하지만 항상 또 부정적인 거 아니면 좀 걱정을 염두를 하고 온다라고 되면 이런 걸 좀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봐야겠다 한쪽들이고 일본도 어제 낙폭을 좀 줄이면서 어제 약간 시장이 거의 이제 흐름 보게 되면 글로벌 증시,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는 약간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약간 폭은 이제 가장 강한데 방향성을 보게 되면 장중 낙폭 축소 거의 일본도 비슷한 모습들이고 중국도 거의 비슷한 모습들이고 양봉으로 시도하는 한번 흐름들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인데 또 대만도 거의 뭐 그렇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또 통화도 그렇죠. 지금 엔화 약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통화도 거의 해당 통화들이 약세로 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다. 대만은 살짝 예외. 예. 그런 상황 쪽에서 분위기가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거기서 내용들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서 흐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오늘 마감했던 내용들인데요. 일단 달러는 뭐 그냥 약보합, 원화도 1430원대 강보합. 그냥 지금 또 나온 얘기는 지금 한미 또 관세 협상 관련된 쪽에서 막판 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진통도 있다. 라는 쪽에서 또 지금 미국으로 그 고위 관리들 누구죠? 미국으로 가시던데. 그래서 여러 가지 딜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완벽한 게 아니구나. 아직 또 넘어야 될 산이 좀 있구나라는 쪽에 대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어떤 기대감만 갖고 있는 건 또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말씀드렸듯이 가성화폐 안 좋습니다. 또 추가 하락합니다. 네, 이거는 좀 흐름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온 뒤에는 또 들어갈 수 있겠다는 쪽에서 계속 일단 눈길은 가고 있습니다. 10년물은 살짝 밀립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서 그냥 그래도 좀 채권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 봐야 될 것 같고 유가는 또 바로 한 3.6% 60달러 때까지 바짝 들어옵니다. 미국에서 국가 비축유 관련된 쪽들을 다시 채우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수요의 증가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쪽에서 기대감이 높지만 지금 벌써 공급이 약간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된 쪽에서 또 좀 초구청을 하고 그런 쪽에서 약간 또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아직 공급이 다 이제 감산 끝났고 이제 서로 증산 쪽으로 가려고 있는 마당 쪽에서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이제 다 막혔어요. 미국이 이제 제재를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싸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상대국들도 바보입니까? 미국 제재 때문에 비싸게 못 줄, 이제 이거 우리가 안 받아주면 또 어떻게 팔래?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전쟁을 해야 되고 근데 싸게라도 덤핑으로 넘겨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만만치 않게 러시아산 유가를 원유를 좀 수입하려고 하게 되면 미국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야 너가 지금 뭐하냐 이러면서 딱 되고 있다 보니까 좀 진퇴양난이죠. 그런 쪽에서 공급이 더 우위하고 있다는 사실들 이게 지금 유가를 바라보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가스는 여전히 기존은 강한 모습들로 나가고 있고요. 금이 살짝 반등했지만 아직 불안합니다. 4,000달러 온스당 4,000달러 이상보다 한 번은 출렁임이 나올 수 있겠다는 쪽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 또 약간 좀 관망을 해야 될지 그거는 바로 그러니까 변동성 커졌는데 바로 아유 이게 기회하고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눈길을 이것저것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런 쪽에서 구리는 다시 강세로 간다. 한쪽들이고 이제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야간 선물이 1.1%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요게 어제 지금 시장 보면서 국내 증시가 이렇게 쭉, 물론 요 지지권 요거 지금 한 번도 안 깼어요. 지금 이 자리 한 번도 안 깼고, 각도 거의 30도 정도, 45도는 아니고 30도 정도 각도를 가지고 쭉 올라가는 모습들, 패턴은 무지무지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종가가 좀 약간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솔직히 3,850선 이상 가는 게 조금 오버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정도가 약간 좀 속도 조절을 해갈 수, 오히려 무조건 시장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속도 조절을 좀 해가면서 그 다음에 좀 확인하고 그 다음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데, 어제같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일단 수급으로 보게 되면 기관이 일단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기관이 개인 거 다 뺏어 먹고 외국인들 매도하는 것들 다, 외국인들 매도를 그대로 잡아먹고 갔죠. 그러면서 강하게 들어왔는데, 기관의 지금 가장 어제 나왔던 변화 중에서는 ETF 설정 금액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편입된 주식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주식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ETF에 자금이 들어온다. 일단 누구 겁니까? 개인들 거겠죠. 그러면은 개인들 자금이 기관으로 연결되면서 움직였던 심리를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또 보통 보면 선물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선물 매도, 선물 매수하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 선물 매도하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선물을 매도하는데, 그러니까 종가상으로는 같이 선물 매수가 다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주간으로 막 쭉 매수가 들어오더니 종가는 다 엎어버렸어요. 어제도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 쪽에서는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걸 가지고 속도 조절을 해야겠다. 5일째 연속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약간 지금 부담은 되는 상황 쪽에서 그런데 개인 심리에 이렇게 연결돼서 기관 매수가 들어와서 아유 좀 강했다? 약간 오버슈팅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다시 한번 3,850에서 어떤 시작을 하면서 고민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장중 변동성 생각보다 꽤 큽니다. 그래서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주춤했다가 그러니까 요 폭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최근에 나온 요 폭, 갔다가 밀리는 요 폭 본다고 하더라도 장중에 거의 뭐 50포인트 이상은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장중에 판단이 약간만 미스해서 요거 아닌 것 같은데 주식 팔어, 그렇게 되면 바로 자네 나갔는가 해서 훅 다 가져가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꼭 변동성, 장중 변동성은 주의를 하시고, 9시나 9시 반에 나오는 변화 가지고 이게 맞겠어 라고 하게 되면 이건 또 쏠려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주의를 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한 1%만 움직여도 장중에 뭐 1점 몇 %만 움직여도 50포인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를 하시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일단 요런 자리들, 약간 3,850은 갭 나온 부분들인데, 그 어떤 강력한 수급 주체, 물론 기관이 있다 보니까 들어간 건 좋은데 그게 어떤 실체보다는 구조적인 매수가 들어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이상은 그랬고, 그러면 오늘 1% 하락한다 그러면은 30포인트 38포인트 하락하다 보니까 거의 3,850 밑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요즘 같은 분위기는 밑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쭉 끌어올렸다가 여차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쭉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던 거야. 아니면 오늘 갔다가 다시 한번 흔들리는데, 그래도 3,800 그렇게 캐는 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다시 쭉 돌아오면서 이어질지, 요 방향성들이 어떤 때는 9시 반 이후 나오고, 어떤 때는 11시? 12시까지는 좀 주춤하다가 그 다음부터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중구난방입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외국인들 선물 동향,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선물과 관련된 쪽에 있던 흐름들을 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하는 쪽에서 일단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나스닥이 낙폭이 좀 컸고, 러셀 2000이 더 컸고, 반도체 지수가 더 많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즉 상승폭이 좀 컸던 순서대로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제가 이번 주, 지난주 말부터, 지난주 말에 파워 수급하면서 라이브 할 때도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종목이 좀 한 두어 달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거 조금 꺼질 때가 됐다. 혹시 미국 시장의 중소형주, 이번에 테마주, 그리고 또, 이런 쪽으로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어서 수익이 많이 났었다. 특히 이제 대표로 양자모죠.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리게 되면, 이런 쪽들로
좀 대응을 해왔다라고 싶게 되면은 좀 안내드렸던 얘기가 이거 좀 차익실현 좀 하시고 좀 경계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클로가 이제 또 추가로 하락하면서 좀 고평가에 대한 불안감을 부르짖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오클로 낙폭 컸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대표적인 그런 거죠. 징크레이머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그 혹시 아십니까? 예, 모 반꿀 지금 저희도 모 유튜버를 가지고 그 분이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와 반꿀 그러면서 하는 그분이 있으시죠? 미국에서도 짐 크레이머를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크반꿀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쪽에서 그래서 오클로 안 좋게 보는데 그래서 괜찮아 라고 했다가 좀 당했죠 이번엔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매출이 없어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근데 솔직히 없는 게 아니고요. 수주 산업의 특성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좀 최근에 받아놓은 수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연결시키게 되면 앞으로 기대감이 올라올 거야. 근데 그 기대감의 수준이 얼마만큼이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생각보다 지금 이런 쪽에서 경기감이 높을 때는 이 기대감이 너무 과했다라고 되면 꺾이는 거죠. 근데 매출이 문제가 아니라 수주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을 이해를 못하고 있게 되면 이게 좀 투산 에너빌리티 주가 고평가야. 저 올라갈수록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겠죠. 약간 가치 투자인데 가치 투자를 하는데 가장 핵심은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고퍼라고 하는 반영이 좀 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가치 투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을 끌어오는 거죠. 근데 그것도 가치 투자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거를 무조건 저 PBR만 한국 증시에서 PBR 가지고 얘기하는 거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최근에는 이제는 막 주가 올라가니까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조선주 비싸다는 얘기. 그리고 비싸다서 얘기해서 PBR 무슨 3배 7배 갔네 그러면서 파셨던 분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선주 얘기하게 되면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PBR 좀 굴레를 벗어나야 된다. 이 얘기는 많이 들리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가치 투자의 근간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PBR은 바닥은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어떤 앞으로 그러니까 밑에서 이게 저점이구나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PBR을 잡대 가지고 지금까지 1.7배 이 정도면 항상 고점이어서 매도하고 나오게 되면 큰 코 다칩니다. 여기서 그러면 템보 같은 좀 강하게 올라가는 것들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지 마시라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공포 심리가 좀 확산되기 시작하고 종목 장세에 대한 매물들이 좀 꺼지기 시작하는데 이거에 관련된 쪽들도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또 사운드 미중 간에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종목들 한번 쭉 볼까요?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런 쪽에서 일단 테슬라 실적이 발표됐는데 테슬라 발표되고 시간외로 보게 되면 볼까요? 테슬라가 아까 보니까 2% 정도 하락하는데 조금 낙폭이 크네요. 3.8% 정도까지 시간외로 낙폭을 좀 키워갑니다. 그런 쪽에서 이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얘기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2차전지가 좀 오버한다 싶었어요. 특히 에코프로 그룹 쪽으로부터 나머지 종목들이 좀 오버한다 싶었었는데 약간 그것도 좀 이제 오늘 테슬라 영향권들이 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밀렸다가 강한 종목은 또 쫙 하고 또 끌어올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쪽으로 나올지 2차전지는 오늘 또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내용들이 지금 테슬라 관련된 쪽에서 다른 거 그냥 EPS가 예상했던 거 0.52 예상했는데 0.5 나왔던가 이렇게 되면서 약간 실망은 좀 있다 그런 쪽인데 제가 본 FCF 현금 흐름이 확 좋아졌어요. 39억 달러 정도까지 나왔나? 그러다 보니까 40억 달러 거의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회사에서 나쁜 분위기는 아니죠. 그만큼 비용을 관리했던 어떤 밀어냈던 간에 현금 흐름이 좋아졌다. 이거는 나쁜 건 아니다라는 쪽에서 보는데 시장은 많이 테슬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주가 위치를 보게 되면 약간 비교적 높은 위치다 보니까 조금 좀 영향을 그렇게 받는 것 같다라는 쪽에서 지금 주가는 좀 계속 더 바로 가는 것보다 여기 테스트가 나오겠죠. 한 400달러대 초중반대 그러니까 한 410달러, 20달러 때 여기 좀 지지 테스트가 나올 수 있겠다는 거 염두하고 400달러 깨진다. 그러면 이 상태부터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테슬라는 한 390달러 이 정도를 노려보는 게 저는 리즈너블하지 않을까. 그냥
제 매매 스타일로 보게 되면 그렇다라고 봐서 지금은 무리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종목들 빨리 할게요. 뭐 좀 좋은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엔비디아 0.5% 하락했고 마이크론도 꺾입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AMD 꺾였고 지금 다 낙폭을 좀 보이고 있다. 그쪽에서 한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까지 밀렸네요. 그러다가 조금 좀 다시 돌아갔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호재는 다 알고 있어요. AI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쪽들이 그리고 또 칩들이 얼마큼 중요한지 쇼티지가 나오는지 이것도 다 중요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반영이 됐다. 주가 빠르게 올라가서 반영됐다라고 하게 되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나머지 AI 관련된 쪽들도 웬만한 거 다 밀렸습니다. 근데 지금 IBM 솔직히 조금 기대했었는데 이거마저도 좀 올라왔다고 하다 보니까 시간에 3% 하락. 지금 실적 발표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눈높이가 어느 정도 높다. 그런 쪽에서 하락하는 거 보니까 역시 시장 분위기가 그렇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원자력 쪽에 대한 또 분위기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네, 오클러 13% 하락했고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9.5% 그러면서 다 하락하면서 세트레스 에너지 이것도 의외로 좀 약해요. 근데 나중에 자리 차지하게 되면 우라늄 관련주, 우라늄 에너지 퓨얼스 요거는 좀 그렇고 이런 것들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잠깐만 우라늄 원자력 야 팔어! 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근데 농축하는 회사들, 농축, 우라늄 농축하는 쪽들, 그리고 또 광산으로 우라늄과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이 높다 보게 되고 있대. 이거는 단순하게 미국 쪽이 아니라 일단 글로벌 전반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다. 라고 하게 되면 우라늄도 또 원자재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계속 관심은 가고 있다 하는 쪽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테슬라 말씀드렸고 자동차 쪽들은 그래도 선방합니다. GM 실적 잘 나오다 보니까 1%대 올라오고 있고 그런 쪽에서 오늘 우리는 근데 자동차 쪽들이 한미 간의 관세 협상 이쪽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쪽들이다 보니까 이게 아직도 노이즈가 나온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잠깐만 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같은 때 관세 협상 끝나게 되면은 오히려 제자리를 찾아갔겠지라고 하는데 이럴 때 좀 부담이 가기 시작한 가격대까지 들어왔어요. 이렇게 좀 올라가서 여기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더 간다고 싶어서 베팅을 들어갈 것이냐?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자동차 쪽 24만 원대 올라오면서부터 이제 저걸 쫓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랬는데 24만 원, 5만 원대 오면서 그거는 인정. 차라리 내가 조금 자동차를 보면서 플레이할 것보다 다른 쪽으로 플레이하면서 더 움직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 선택은 자, 제 점수는요. 제 선택은 현대로템이 더 낫겠다라는 쪽에서 어느 쪽에서 좀 잘 지적을 해서 이거 봤더니 현대로템이 훨씬 더 에어클래스도 자동차는 저희가 일단은 좀 패스 그리고 차라리 월요일날 현대로템 같은 경우 이렇게 잘 패턴 좋고 잘 지지했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자 그랬더니 땡큐 그러면서 쭉 들어오는 모습들이다.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시간상 어제 여자뉴스 경제TV 끝판에 보게 되면은 전차를 제가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제가 밀다고도 안 했지만 느낌이 팍 와서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보여드린 이제 그림하고 같이 보시게 되면은 그거 한번 잠깐 참고를 해 보시게 되면은 왜 전차에 대한 그러니까 레거시 무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또 갈등에서 완전히 좀 처져 있는 모습들 러시아랑 중국 합친다 북한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동맹국이 갖고 있는 전차들은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보강하기 위해서 전차를 늘리든가 첫 번째 아니면 전차를 잡는 드론을 높이든가 두 가지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방산 얘기는 다음에 또 파워스업이나 라이브 때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나마 선박은 이런 쪽들 괜찮았어요. 지금 대형 쪽들은 그나마 괜찮은 게 지금 여름 때부터 한 6, 7, 8 한 4개월째 거의 횡보를 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대피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여기도 또 실적 발표 시즌에 그래도 기대감이 높다? 이쪽일 거 아닙니까? 알파벳 양호했고, 메타도 강보합,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강조드린 거는, 종목 플레이 막 했다가 좀 꺾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와서,
이 빅테크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쪽도 뭐 예, 조정받게 되면 같이 흔들리죠. 그런 것들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소프트웨어 약합니다. 양자 컴퓨터 또 밀립니다. 이런 분위기고, 대부분의 테마들이 다 밀렸어요. 그리고 또 우주 개발 들어온 이것도 다 7, 8%씩 밀렸습니다. 비트코인도 밀렸습니다. 예, 관련된 쪽들 다 밀리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뭐 플랫폼 회사들 쭉쭉 밀리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요쪽들은 일라일리는 강한데 노브는 좀 빠지고 있고 그런 쪽인데, 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수술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다 보니까 좀 강하게 들어온다는 쪽들도 확인이 되는데, 이쪽도 로봇이네요. 로봇 보게 되면 그래도 좀 모멘텀이 그래도 많이 안 꺾인 쪽들이라고 미국 쪽도 바라보고 있죠. 근데 그렇습니다. 예, 미 로봇 쪽들도 일단은 많이 올라간 쪽이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역은행 쪽들은 그나마 그동안 밀렸다가 조금 견조한 모습들인데, 대형은행 쪽들이 딱 보기 조금 보여줬고요. 예, 그래서 그런 흐름들, 그리고 뭐 넷플릭스 얘기 드렸지만 좀 위축되는 모습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종목단으로는 계속 실적과 함께 약간 초반에 부진한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다. 어허라 이런 느낌이죠.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내일 인텔 실적이 조금 좀 견인을 할 수 있을지 그건 또 봐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 나왔던 또 뉴스들 좀 몇 가지 점검해 보면서 보도록 하게 되면요. 일단 지금 또 수주 얘기입니다. 하나오션 얘기가 노르웨이 쪽에서 LNG선 수주 내적 수주 눈앞, 예, 그런 쪽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4, 4, 16, 4, 3, 12, 3천 한 500억 정도 이 정도쯤 되는 거죠. 척딱. 생각보다 이렇게 만 17만 TU 17만 정도, 예, 그러니까 작은 것도 아니고 이런 쪽에서 중국 조선업 제재로 한국에 발주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또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섬주 같은 경우도 그쪽에 그 위쪽에 유럽 북쪽에 있는 바다 쪽에서 계속 가스 이런 거 많이 나는 나라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가격도 생각보다 그렇게 완전히 좀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 어떡하나. 지금 여기서 LNG 쪽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그러니까 중국이 1, 2위 선사를 합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병을 하고 나서 그러면 자 이제 정리할 거 정리했고 자 이제부터 밀어붙이자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중국 나름대로 LNG 쪽에 대한 견적서, 그러니까 자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 메뉴판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글로벌 선주들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중국과 한번 이 정도로 얘네들이 부르고 있네. 그러면 일단 합병했기 때문에 시너지가 날 수 있어서 우리 뭐 원가 경쟁력이 있어서 더 싸게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과 한국과 이제 한국은 당연히 좀 비싸겠죠. 근데 비싼 쪽에서 이제 지금 고민을 하기 시작하겠죠. 나중에 어차피 미국도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할 텐데 이거 괜히 발주를 했다가 중국으로 들어갈 때 뭐 좀 계속 또 수수료 내야 되고 그러면 골치 아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싸도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유리해라고 하게 되면 한국 쪽으로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비교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한국 쪽으로 수주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작년 카타르 쪽들은 중국으로 많이 갔어요. 카타르발 쪽들은. 근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요거 방산 쪽이죠. 방산 쪽에서는 요 국가들 폴란드 가서 이사가 없는지 확인하고 그러면 루마니아, 노르웨이 이렇게 가고 있다. 이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지금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전략적인 부분들이 국가 쪽에서 수주가 나오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국가들 이렇게 일단 봐서 또 기대감을 높이고, 이제 아까 그렇게 되면은 한화 쪽에서도 약간 그렇게 나갈 것 같아요. 세트 판매, 그래서 1+1, 네, 아니면 한 개 사면은 한 개 30% 세일 이런 쪽으로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K9, 예, 자주포 구매하시게 되면 천무 같이 동반적으로 에이 이거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 예, 얼마에 드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디 보자. 그러면 우리 요거 상품까지 있는데 요거까지 같이 하게 되면 아이 내가 통국에 쏜다. 30% 세일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런 전략들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그룹이 방산 쪽에서 지금 6회 공을 다 어우를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 자신감이
갖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 육해 공 쪽이 조금 약하다는 분석도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쪽에서 그래도 뭐 드론도 잘 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또 요런 거는 또 눈길이 가죠.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재생에너지 쪽이다 라는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풍력 쪽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지난번에 나왔던 이제 블랙록 쪽에서 어제는 기사 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블랙록에서 그때 MOU 체결하고 조금 더 구속적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데 우리나라에 한 20조 투자하겠다는 쪽들이 정부랑 얘기 다 되고 어제 기사가 딱 나왔다가 바로 삭제시켰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왜 너희들이 먼저 보내? 우리가 좀 정부에서 멋있게 좀 발표해야지 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거 아마 조만간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들어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 아닙니까? 지금같이. 그러면 에너지는 또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그쪽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그 에너지를 그 근처에서 채우겠다. 그게 만약에 신재생으로 간다 그러면 신재생 쪽들도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보다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국한된 겁니다. 저 글로벌은 신재생 쪽은 약간 좀 약한 모습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런 관점 쪽에서 신재생 쪽들이 움직인다 갖고 하게 되면 단기 랠리는 나올 수가 있겠죠. 게다가 신재생 회사들의 대부분 보게 되면 오랜만이니까 그런 거 한번 볼게요. 지금 핵심적인 회사들이 요즘 모습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CS 윈도는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게 뭐 자리는 지켰네요. 연주 좀 지켰는데 다고 볼 수 있고, 그거보다 지금 분위기는 OCI 홀딩스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보게 되면 해서 이제 멈칫하더니 거기를 넘고 딱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외국인들이 꾸준히 삽니다. 그리고 괜찮고, 오히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거 같은 경우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쪽들요. 누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나 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보면은 차트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주변 지지권들 다 지지하고 막 딱 버티고 있습니다. 오, 나쁘지 않은데? 라는 쪽들인데, 그러면 마지막 남은 퍼즐 한화 솔루션, 이게 지금 3분기 실적이 어려울 것이다 하고 회사 측에 밝히다 보니까 주춤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자리들 장기 평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자리들 지지하고 돌아서고, 이번에도 또 지지하고 돌아서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중요한 라인들은 지지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음 이런 자리들 이거 돌파할 것인가 보고 있는데, 지난번엔 실패, 이번에는 또 성공 실패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화학 쪽도 있죠. 그런 쪽들이 분노피가 높아지다 보니까 돌아가나? 라는 쪽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요즘 강한 석유화학 쪽과 플러스 이런 쪽까지 넘어가는 것들 한 번 더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일단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길게 가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석유화학들이 강한데, 내년에 석유화학사를 본격적으로 회복한다. 올해는 관세 때문에 막 눈치 보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했는데 여전히 공급발로 얘기를 하던 것 같아요. 공급발 구조조정들. 그렇게 되면은 공급발. 그러면 피가 올라가는구나. 그쪽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Q가 그럼 같이 사라져야 경기 회복들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해야 이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거까지 보게 되면 Q의 상승, 수요 회복, 경기와 관련된 쪽들로 예전쯤만큼 강하게 들어오느냐, 이게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고, 그렇구나, 석유화학들 이제 움직이는구나 라는 쪽들인데, 저는 이제 지금 약간 비교적 초기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적정하게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또 지주사 쪽들 강하고요. 보안 쪽들은 정부에 발표 있었는데, 이거 뭐 이슈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쪽들인데, 그렇고 정보 보안,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관련된 쪽에서 한 종목만 꼽으라 저는 진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그나마 지금은 시총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시작을 조금 길게 늘어지게 했더니 또 결국은 이렇게 되기 시작하네요. 좀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시장이 좀 위축될 텐데, 외국인들 또 동향들 보면서 다시 저기 단기집권 맞고 쭉 올라올지, 아니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조정이 나올지, 그거는 좀 더 체크해야겠다 라는 쪽에서 일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중요한 비중 갖고 계시게 되면 현금도 좀 갖고 있으면서 시장의 동향들 좀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확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꾹 최고십니다.
내일 파워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